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코스피도 3200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죠. 아주 좋았는데 주식하는 주변 분들의 반응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종목은 재미없었다, 뭐 지수만 좋았다,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수는 좋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들고 있는 중소형주는 재미가 없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번 움직이면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급격하게 급등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다른 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아주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였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만 움직였다. 예를 들어 테크윈 같은 종목들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조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주도 섹터가 아닌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몇 거래 계속되면 사람들이 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참는 게 뭐죠? 그쵸? 우리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다들 수익 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소외당하는 기분? 그거 절대 못 참죠, 우리가. 다 같이 망하면 차라리 잘 버텨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시장 좋다, 수익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안 움직이는 내 종목을 다 매도하고 지금 움직이는 주도 섹터로 갈아탄다는 것.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종목이 실적도 좋고 탄탄한 종목이라고 믿고 샀으니까 버티는 것이죠.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어떤 선택을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일단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포트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린 뉴딜, 뭐 제약바이오 각 섹터에 좋은 종목들이 골고루 담겨 있으면 그게 최고 베스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두 번째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엇박자 매매라고 해서 이 주도 섹터 흐름을 한 번 잘못하면 시장이 아주 좋아도 내 계좌는 쭉쭉 빠져버리는, 녹아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시장은 순환매라고 해서 주도 섹터가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섹터가 좋으면 며칠 뒤엔 또 저 섹터가 좋고 이렇게 시장이 순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주도 섹터의 시세, 순환매를 우리가 다 수익을 내고 먹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지금은 눌려있는 섹터를 밑에서 선점하고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올 때 수익 실현을 하고 파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종목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손절하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으로 갈아탔다가 그 순환이 한번 엇박자 나면 그때는 참 골치가 아파집니다. 손절하기도 애매해지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보다 더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막 성질 급해서 매수도 잘하고 매도도 잘하는데 버티고 기다리는 건 막 손이 근질근질하죠. 아 이거 빨리 팔아버리겠다 이거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짓을 몇 번 했는데 아무튼 잘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한 주 매매가 그래도 나름 선방한 편이었고 잘 되었는데 금요일에 마지막 날, 주 마지막 날에 좀 매매가 너무 제 생각과 다르게 돼서 매매를 제가 너무 못해서 마무리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5종목을 언급드렸었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보고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든 종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특징적인 종목들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다음 주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추천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4월 12일이었죠. SK이노베이션이 시초가부터 큰 갭을 띄우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LG화학과 합의가 되었는데
SK 측에 좀 유리한 조건, 유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2조 원 정도의 합의가 되었는데 1조 원 현금 지급에 1조 원 로열티 지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 기한인 월요일쯤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해서 금요일 하루 관망하고 이제 월요일 갭을 띄어 올라갈 때 욕심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장중 고가가 28만 2천 원인데 저는 한우가 아래인 28만 1,500원에서 잘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가격 괜찮게 매도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현재 지지를 해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가야 적정 주가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 조금 눌려줄 때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5종목 중에 하나 E&D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단타도 많이 하고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날 4월 6일 정도에 매수를 해서 12일, 13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급등할 때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조금 빨리 팔아서 아쉽긴 해요. 더 올라갔으니까 아쉽긴 한데 나름 만족할 만큼의 수익을 챙기면서 미련 없이 그냥 매도했고요. 더 올라가면 제 몫이 아닌 걸로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 다음 종목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너무 매매를 못해서 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이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제우스라는 종목을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매수를 하고 4월 7일 날 수요일 날 매수를 하고 횡보하는 기간을 잘 버티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종목이 9%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급등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도체 장비치고는 꽤 괜찮은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포트 개편도 할 겸 한 적당히 수익 냈으니까 나오자고 좀 일찍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매도하니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기다려 놓고서는 매도를 너무 잘 못했다라고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좀 다시 마음을 잡는 그런 매매였는데 좀 아쉽죠. 이게 거의 1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걸 괜히 팔아서 조금 좀 기분이 좀 그랬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또 들고 있던 종목이 코미코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은 종목이고 역시 오스틴 공장 수혜주이기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 허락 잘 버틴 다음에 제가 또 파니까 급등을 하는, 이게 사실은 이 종목들이 안 좋아서 판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거 뻔히 아는데 움직임이 좀 더디기도 하고 포트 개편도 할 겸 좀 이렇게 간단히 수익을 챙기고 나가자 해서 했는데 파니까 더 올라가는, 그래서 조금 금요일 매매가 좀 발매도, 그러니까 발매매라고 하죠, 좀 안 좋지 않았나라고 좀 그래서 혼자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5개가 있었죠. E&D고요, 네오셈, LB세미콘, 제우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E&D는 이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약수익이긴 하지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 현재 네오셈과 LB세미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분할로는 매도했어요. 지금 전액 매도는 아니고 분할로 매도했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횡보 중에 있죠. 그래서 그냥 약간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이제 이거 하나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날 갭을 띄우고 상승했던 요날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바를 다 받지는 못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은 조금 시장 영향을 못 받고 오히려 내려온 케이스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여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니까요. E&D와 제우스는 매도했고, 네오셈, LB세미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 세 종목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없는 분들은 매수해 보셔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종목들만 매매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좋게 보는 종목들이나 단타도 좀 했었고,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계좌를 잠깐 볼까요?
계좌 인증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략 한 300만 원 좀 안 되는 수익이 났고요.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이제 10일 월요일이죠. 금요일까지 대략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시장이 좀 좋아서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지난달에는 제가 좀 수익이 적었어요. 뭐 매매를 막 적게 한 건 아닌데 매매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좀 해보자, 집중해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도 도와주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지난달에 제가 한번 볼까요? 지난달에는 네, 3월 한 달 동안은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 2월 달에는 28일까지 있었는데 2월 달에는 한 37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었네요. 그래서 지난달엔 매매가 좀 잘 안 돼서 이번 달에는 좀 잘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천천히 조심히 매매를 했던 게 잘 돼서 또 시장도 좋아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매매법을 장착하시고 좋은 매매,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급등주, 테마주, 막 단타, 스캘핑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전념하고 차트 매매 이쪽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이나 관점들을 보시면서 천천히 매매해 보셔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얼만큼의 수익에 만족할 거냐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서 천천히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더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뭐 추천드리는 종목도 있고 그냥 관종에만 넣어둔 종목들도 있는데 몇 종목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지수 이야기입니다. 종합지수가 저는 물론 여기서 지금 1021포인트에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올라갈지 조정을 주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코스닥이 지금 올라온 이 각도를 보면 꽤나 가파른 상태이거든요.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이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면 이제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코스닥이 앞으로 1200, 1300 더 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쭉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주면서 쉬었다 갈지 그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급하게 올라면요, 이거 조정이 나올 때도 급하게 내려갑니다. 지금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게 내려가는 각도가 급하게 올라오면 급하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센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 조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음 주에는 지수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쪽보다는 조금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차트를 보시고 좀 눌려있는 종목들, 내려오더라도 부담 없는 종목들에 더 집중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거린다는 거 다 아시죠?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비중 풀로 실어서 가자 외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내려오면 더 산다라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정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기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 메모장을 켜놨는데 기후 정상회의, 이게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의 정상들 초청, 뭐 이거 화상회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들 초청해서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정상들 다 초청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린 뉴딜 중에 저는 이제 풍력을 가장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풍력 대장주들은 역시 CS 윈드가 있고 CS 베어링, 한강, MNT, 네,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역시 유니슨, 그 다음에 동국, SNC가 있습니다. 차트를 간단히 한번 좀 볼까요? CS 윈드 차트를 먼저 보면
여기 지금 금요일 날 한 5%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사실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량으로라도 매수 가능한 자리고 다른 종목을 한번 좀 볼까요? 다른 종목 CS 베어링 볼까요? CS 베어링을 보시면 CS 윈드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좀 덜 올라와 있긴 하죠. 충분히 전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 그러면 다음에 3강도 그나마 좀 제일 상승폭이 컸어요. 제일 잘 올라온 종목이고 지금 횡보 중인데 이 종목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유니슨. 이 종목도 금요일날 좀 상승을 했죠. 3.4%. 시간에서도 조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마주기 때문에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동국 SNC도 역시 눌려 있죠. 많이 눌려 있고 지금 현재는 잠시만요. 지표추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포지션을 알려드리면 전 동국을 매수했습니다. 금요일날 매매가 잘 안 됐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제가 동국을 매수했어요. 금요일날 매수한 건 아니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매수를 했는데 동국을 매수했는데 유니슨이랑 CS 윈드가 먼저 가더라고요. 제가 동국을 괜히 매수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후회가 되긴 했지만 CS 윈드랑 둘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대장주를 살지 아니면 테마주를 살지. 동국을 매수했는데 잘못된 판단인가 좀 약간 후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기후 정상회의까지는 좀 봐야죠. 매수하고 좀 기다려 봐야죠. 어떤 게 움직일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풍력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기후 정상회의 바로 전에 사시면 안 되고, 이거 정상회의 전에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됩니다. 정상회의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상회의 전에 시세 나오면 무조건 팔고 튀는 작전으로 해야 되고, 정상회의 넘어가면 재료 소멸로 또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팔고 나오셔야 하고, 만약에 태양광을 보신다 하시면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쵸? 그 다음에 하나솔. 저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주를 훨씬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더 정도 본다면 스페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정상회의 전에는 팔아야 되니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전에는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에 시세가 분출해서 막 급등한다 절대 따라 타시면 안 됩니다. 기후 정상회의 전에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니시면 이제 2년 3년 장투하실 거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풍력 관련주, 그린 뉴딜 관련주를 좀 한번 지켜보셔라 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에이스가 좋아하는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지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테크린 같은 종목들도 개별 종목으로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SK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사실 매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아요. 지수가 좀 급격하게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장 좋다고 풀로 매수하지 마시고 반도체 종목들은 특히나 1차 매수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반도체 섹터 중에 덜 오른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제우스 같은 종목 선물 드렸잖아요. 제우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런 데서 추천을 드려서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급등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운 좋게 급등이 나온 거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실적 좋고 기업 탄탄한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걸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린 이유가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날 참 호가창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참 주가 지저분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자전 거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량 매도 대량 매수가 막 수시로 나오는 아주 좀 이상한 움직임이었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 분봉으로 봐도 이때 차트가 정말 지저분하게 움직였어요. 이때거든요. 근데 엄청 좀 호가창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훅 빠졌다 훅 올랐다 훅 빠졌다, 이걸 하루 종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전거래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종목 네오셈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OSAT 쪽에 LB세미콘, 요 종목입니다. 이것도 시세가 나온 게 없죠.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시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 평단이 14,650원이었는데 추가 매수해서 지금 한 14,400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사시면 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1차적으로 또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계속 횡보 중에 있어요.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고 이날 좋은 리포트가 나왔었다고 했죠.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하는 컨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직도 주가가 횡보 중입니다. 이 종목도 거의 뭐 기간 조정 수렴하는 형태의 차트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면 더 사면 되니까 보고 있고요. 비슷한 종목으로 한 종목 더 추천을 드려보면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대덕전자는 이제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다시 했는데 대덕과 대덕전자로 나눠서 그렇죠. 지금 현재 주가는 역시 이제 급등을 하고 횡보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지난주에 금요일에 여기 이 부분이죠. 살짝 방향을 돌리려고 고개를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기판에서 우리나라 국내 1위로 알고 있거든요. 뭐 반도체나 전기차, 핸드폰 등등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업종 이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이제 이런 차트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대덕전자 눈여겨 보시고요. 제 스타일이 막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거나 급등주 테마주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싶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리스크가 적어요. 초보자분들도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게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 짧잖아요. 손절 한 요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한번 천천히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고, 막 급등하는 종목, 테마주 종목들은 뭐 저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 일치 차트에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종목, 예를 들어서 뭐 DIT 같은 종목들, 저도 이거 보시면 차트 보고 매매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네, 월요일, 화요일 추가 매수하면서 급등 때 팔고 나와 이런 종목들 돌파 매매 작전이죠. 이런 것도 매매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지난주에 뭐 이런 종목, 방림도 이것도 돌파 매매인데 전고점 돌파 매매 이런 것도 저도 매매를 하긴 합니다. 저도 차트 매매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거 돌파 매매다 하고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가 베팅, 추가 매수, 그다음에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긴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대덕전자 같이 안전한 종목들 한번 저랑 같이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콜마 B&H입니다. 이 종목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종목이에요. 건강기능식품과 또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요즘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건기식이다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애터미 다들 아시죠? 이제 애터미가 중국 시장을 진출했는데 이 콜마 B&H에서 만든 이제 ODM, OEM 방식으로 만든 화장품을 애터미에 공급을 하고 애터미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이 콜마 B&H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콜마 B&H의 영업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매년 20%에서 30%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많이 눌려 있고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횡보 중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가를 보면서 이거 이 정도면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제 이 주가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더 내려오면 매수해야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분홍색 선까지 전저점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요쯤에서 월요일 화요일쯤에 주가를 보고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 실지 마시고요. 1차만 매수하고 한 요 정도 부분까지 내려오면 그때 2차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 48,000에서 49,000원 부근에 오면 2차 매수해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좋게 보는 섹터들, 종목들 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추천드리면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막 씨 뿌린 다음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추천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다음 주 주목해 볼 종목. 일단 LB세미콘과 네오셈 이 두 종목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B세미콘 전 물려 있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대덕전자, 그리고 마지막에 콜마 B&H까지 이렇게 5종목 정도를 안전하게 다음 주에 매매를 해보시기 바래요. 주가가 밀려도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막 주가 시세에 따라 올라가는 게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의 횡보 중이거든요. 5종목 관종해 놓고 한 주씩, 두 주씩 아주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서 주가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한번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저랑 같이 매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이슈들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난 금요일 그저께도 환인제약이 이제 조현병 관련 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이 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뭔가 개별 종목들이 공시가 나고 라이센스 아웃이 소식이 들려오고 이러면 바이오 섹터 전체의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바이오는 한번 움직이면 정말 막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서 엄청나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인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는 올해 안에 코스닥이 1200 정도는 무난히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 대시세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바이오 시세가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200이 아니라 1300, 14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섹터를 주목하셔야 돼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시세가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밑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의 한두 종목 정도는 들고 계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제약회사 말고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회사들, 이거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회사들은 일단 현재 자리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 괜찮고요.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다음 파맵신 에클론 다 이중항체 관련주죠. 그다음 신테카 바이오나 한때 뜨거웠던 박셀 바이오, 피플 바이오들도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괜찮아 보여. 근데 좀 당장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절대 바이오는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멘탈이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한 종목 정도 더 꼽으라면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씩 소량으로 한번 매수 접근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시세가 한번 출발하면 막 날아갑니다. 정말. 프레스티지도 목요일 금요일이었나요? 큰 시세가 나왔었는데 관종에 넣었다가 소량으로 매수해 보시면서 그 바이오 시세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음 주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과 섹터들을 언급드렸는데요. 제 스타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다 더 안전하고 덜 스트레스 받는 매매 방식을 선호합니다. 물론 단타도 좀 치긴 하지만 단타 비중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시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수익이 잘 안 나고 덜덜덜덜 하는데 자꾸 손실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천천히 드시고 제가 보는 섹터나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좋은 자리다 싶으면 매수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또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서 공부도 해보시고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저보다 더 훨씬 큰 수익과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저와 함께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